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 질서는 무너진다. 이 한마디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순간 전 세계 외교가가 뒤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작은 동맹국 정도로 여기던 미국이 한국을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고 절박하게 고백했고, 미국 정보당국은 이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강철로 자부하던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만 세계를 판단하던 미국 최고 전략가 에드워드 하퍼, 한때 한국을 무시해도 될 나라로 규정했던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 러시아 지도부 내부 회의에서 녹취된 이 발언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퍼, 워싱턴 DC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국가 분석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세계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유럽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다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MIT 출신의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모두 거친 데이터맨이라고 불리죠. 숫자, 자원, 군사력, 동맹관계,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감정은 분석에 방해가 될 뿐이죠. 오늘은 아시아 지역 분석을 마무리해야겠군. 책상 위 파일들을 훑어보니 중국, 일본, 인도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좋은 제품들이지만 대체 가능한 것들이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한국이 없어도 세계는 잘 돌아간다. 제 분석의 초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조약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주변에 있는 소극적 조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퍼, 보고서 진행 상황은 어때? 앨런 맥킨타이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파 안보자문가 중 한 명이죠. 아시아 지역 분석 중이야. 중국과 일본은 거의 끝났어. 한국은? 제가 잠시 망설이자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하러 시간 낭비해. 걔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야. 미국이 필요할 때면 모른 척하고 필요 없을 땐 우리한테 줄을 서지. 우린 더 이상 저들을 믿을 수 없어. 앨런의 말이 제 확신을 강화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한국이 포함된 지도를 띄워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반도, 분단된 국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전략적 중요성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전략 지도에서 제외 가능.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곧 전 세계의 전략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요. 저녁이 되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퍼 씨,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의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침 일찍 연구소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선언에 상황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NN은 이미 한반도에 전면적 긴장 시대 재개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눈치만 보고 있군요. 전형적인 약소국 행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앨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어?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도 항상 중간만 택하지. 우리에게 맞춰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실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대응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산 등 군수기업에서 생산한 탄약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은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죠. 명확한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곧 다른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세계 5대 방산국으로 성장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는 숨겨진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공급선 확보, 극지 인프라 참여 등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실질적 파트너로 다시 부상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또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화면을 넘기니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 고속 군수 생산 능력 등은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적 능력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한국. 그런데 왜 이런 정보가 제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존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한국을 주연이 될 수 없는 나라로 정의해 놓았더군요. 뭔가 놓치고 있나?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사를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한국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 왜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조약을 체결한 걸까요? 단순한 군사동맹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로 출장을 가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할 게 있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각국의 반응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건 러시아 내부의 속사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한 제 친구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공식적으론 말할 수 없지만 크렘린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북한과의 조약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미처 몰랐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지하 전략회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북러 군사조약 발표 직후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크렘린 지하 회의실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억제와 군사공조가 의제였지만 실제 회의의 핵심은 전후 복원 전략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제는 정체되고 물류는 마비되고 소비재 공급망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잠식하고 있었고 유럽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죠. 이 상황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연 건 산업부 차관이었어요. 삼성, 현대, 나비엔, 오리온.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한국 없이 이 나라 돌아가지 않았어요. 삼성 냉장고가 없어지자 모스크바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했더니 2달 만에 절반이 고장났죠. 외무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단절된 이후 러시아 소비자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보일러가 고장나고 독일차는 수리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조약이 아니라 실질적 복원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보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한국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장의 도표가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신뢰도 순위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경동나비엔. 러시아 국민의 기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움 준 나라, 책임진 나라, 함께 웃고 울었던 나라, 한국뿐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신라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렘린 회의실은 더 이상 군사 분석이 아닌
전략적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으면서도 실속은 한국과의 재결합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진정한 강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는 기술에 있었는데 안보위원장의 말에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GDP는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는 6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세계 선두. 숫자만 보면 분명 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첫인상부터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 더욱 놀라웠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초현대식 빌딩, 그리고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 한국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는 호텔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한국과 직접 눈으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전략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데이터센터에서 받은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제가 외면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수치와 기술 자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누리호 3차 발사 기록이었습니다. 총 8기 위성 중 7기 성공적 분리, 완전 자력 개발, 발사체부터 엔진, 위성체, 관제까지 100% 국산 기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야. 국가의 품격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쇠빙선 독자 건조 능력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쇠빙선 설계 건조 해양 운영까지 가능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하나. 북극 항로에서의 전략적 파트너 후보 1순위. 이 보고서를 읽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것은 천연가스지만 그 길을 여는 강철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강철은 러시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쇠빙선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보다 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조선소, 탄약공장, 반도체 라인, 우주센터, 모두 무형의 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밀하고 조용하지만 그 힘은 핵폭탄보다 강하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공장이 아닌 문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무기보다 무서운 기술이군. 다음 날, 저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하자 숨이 막힐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LNG선이 물 위에 떠 있었고 수십 개의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연간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만 수십 척의 초대형 선박이 바다로 나갑니다. 안내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 척이 만들어져서 매년 바다로 나간다고요? 네, 쇠빙선도 여기서 만들죠. 러시아가 쓰는 쇠빙선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고흥으로 이동해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어요. 누리호 발사대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로켓이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요.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분석표에서 한국은 항상 기술 의존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흥에서 대전으로 이동해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탄약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 속도는 미국보다 빠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추게 되었나요?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 군사력보다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실제 영향력은 우리의 분석보다 훨씬 크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너머를 봐야 할 것 같아. 출장 후반, 저는 보고서 정리를 위해 한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외교 실무자 박서윤을 만났어요. 젊지만 단단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해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서윤은 제 과거 논문들을 전부 꿰뚫고 있었어요. 아시아 전략 재편이란 논문에서 한국을 전략적 중간 국가로 평가하셨더군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논문은 5년 전에 썼던 것인데 누군가 세세히 읽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은 왜 늘 중립을 택하냐고요? 우리는 늘 전선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윤은 제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 말했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정제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는지, 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절제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다중의 계산과 신념이 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잊혀진 적이 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필요할 때만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이익 추구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행보가 사실은 기업과 신뢰의 결과였던 거죠.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짧은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보고서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수치와 경고음으로 채워졌던 예측 모델 대신 처음으로 변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정식의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앨런 맥킨타이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어. 너 한국에 물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수치가 아니라 살아온 역사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박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하퍼님, 한국 전쟁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미국이 자유수호를 위해 개입한 전쟁이죠. 그렇게만 배우셨군요. 우리에겐 그건 나라를 잃을 뻔한 생존의 전쟁이었어요. 그 후에도 매 순간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를 준비해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보던 산업 역량이 사실은 국가 생존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 북한 조약에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정말로 원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죠?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필요성이에요. 러시아에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기술입니다.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필요성.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치가 아닌 역사와 필요성으로 세계를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퍼, 한국 출장은 어땠나? 상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본 한국과 워싱턴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지? 보고서는 언제 제출할 거야? 내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모든 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략 지도에서 제외 가능. 과연 그럴까? 울산의 조선소, 대전의 방산업체, 고흥의 우주센터, 그리고 박서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보고서 제출까지 12시간. 저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보고서 전면 폐기. 새로 쓴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급망의 심장, 북극 항로의 관절, 지정학의 제3축. 저는 미국 내 보수적 외교안보 고위층의 반발을 감수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앨런 맥킨타이어가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쓰는 거야? 네. 너무 오래 그 나라에 있었군.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힘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세계를 움직여. 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어. 현실이요? 현실은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러시아의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앨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세계 질서를 바꿀 정도는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내부 자료였습니다. 어디서 얻은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뿐이라고 말했어요. 앨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정확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러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앨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저는 한국 없이도 돌아가는 세계라는 전제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삼성, 현대, 경동나비엔, 풍산, 누리호, 북극항로, 반도체, 그리고 도시락 라면까지 포함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균형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보고서가 상원에 제출되면 미국의 전략 기조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누군가에겐 배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은 제목만 보고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퍼, 이게 무슨?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내일 상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원전략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퍼 분석가님, 시작하시죠. 위원장의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원합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은 건 명분이고 한국과 재결합하려는 게 본심입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에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독일을 이겼고 현대차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러시아의 쇠빙선보다 더 강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재, 에너지, 물류, 우주, 군수, 전 영역에서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이 반문했습니다. 러시아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한국뿐이다 적국이 인정했는데 왜 우리만 못 믿습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힘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어도 그 미사일을 만드는 반도체와 정밀 기술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 사진을 띄웠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장비입니다. 보이시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부품, 한국산 통신 장비, 러시아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 회복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삼성의 복귀, 현대차의 공장 재가동, 한국 건설사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러시아 정부 내부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 빈도 분석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38번 등장했지만 한국은 157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문명의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 그리고 지정학의 새로운 축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퍼 씨, 이런 발표는 기존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 소신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에요. 그날 저녁 국무부는 한국과의 전략 협력안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계 최강, 대한민국, 이번엔 러시아도 인정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치와 군사력만 보던 제가 이제는 신뢰와 기술이라는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앨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은 고요히 흐르고 멀리서는 작은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어린이날 행사일까? 늦은 졸업 축하일까? 저는 한국 출장 때 받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라면이었어요. 아직도 도시락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웃겠지. 라면 하나에 이러냐고. 하지만 그걸로 러시아가 버텼고 내가 깨달았어. 한국에서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록, 조선소 설계도, 보일러 수출 실적, 모든 데이터가 제 뇌 속을 다시 흘러갔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 남은 건 박서윤의 한마디였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왜 흔들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잊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저를 바꾼 거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떠올렸어요. 이 작은 라면 하나로 세계 식품 문화가 바뀌었고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도 한국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보다 강한 라면의 힘. 어쩌면 이게 진짜 국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출장을 기념해 받은 메달을 손에 들었습니다. 메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워싱턴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지금 고흥의 푸른 하늘 아래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누리호 발사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을 이루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 위한 특별 작업반 구성. 미 국무부, 한국 전략적 핵심 파트너 격상 검토. 모든 변화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포장지를 정리했어요. 작은 봉지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에드워드 하퍼, 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세계도 함께 변화시키는 것.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축.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잡아들인 세계 최강 대한민국. 한국 기술력이 유럽 에너지 혁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며 폴란드 경제 지형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설립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단 5년 만에 유럽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9,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외국 자본에 침투하며 거리에서 시위하던 폴란드인들이 오늘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에는 한 폴란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유럽 중심주의를 가르쳐온 그가 어떻게 한국 기업의 지지자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폴란드 경제의 미래를 바꾼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동양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한 달 전 폴란드 최대 보수 일간지 바르샤바 모닝의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짓는 것이 어떻게 침략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마렉 코발스키 바르샤바 경제대학에서 20년간 국제 경제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1989년 우리 폴란드가 공산주의의 굴레를 벗어난 후 시장 경제의 힘을 누구보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유럽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풍경이 보입니다. 한때 소련의 영향력 아래 침체되었던 이 도시는 이제 유럽연합과 나토의 일원으로 화려하게 변모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폴란드인이고 유럽인입니다. 교수님, 브로츠와프의 한국 공장 확장 소식 들으셨나요? 조교가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016년부터 브로츠와프의 털을 잡은 이 한국 기업은 유럽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나의 외국 투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 또 규모를 확장한다면서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해요. 9,500명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는 소식이에요.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렇게 아시아 자본에 의존해도 괜찮은 걸까요? 점심시간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지난 20년간 다니던 곳이지만 요즘은 메뉴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 한국 음식들이 메뉴에 자리 잡았습니다. 거리에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은 K-팝이라는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폴란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경제자문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협회장 헬릭 로마노프는 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헬릭이 열띤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재앙입니다. 회의실의 동료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릭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렉,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중심에 아시아 자본이 발을 들이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말에 헬릭이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는 한국 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침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가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제 제자 카롤라가 그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나 봅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츠와프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피스 창문으로 초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카롤라의 연구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라 항상 기대가 컸는데 이번 선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ALG,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유럽 배터리 산업 연구. 제목만 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카롤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이니? 유럽 기업들도 많은데.
카롤라는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LG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거기서 배우면 폴란드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젊은 세대의 순진함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카롤라, 넌 아직 경제 침투의 위험성을 모르는구나. 그들은 우리의 시장만 원할 뿐이야. 카롤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브로츠와프 LG 공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시위대는 폴란드는 폴란드인만의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 피오트르가 전화했습니다. 마렉, 신문 봤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어. 신문을 펼쳐보니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자본이 폴란드를 잠식한다. 폴란드의 자존심을 지켜라. 한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 K-팝과 김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우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애국심이 없다며 공격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거리에서 K-팝을 듣는 젊은이들이 비난의 시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헨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렉, 내일 TV 인터뷰가 있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야. 방송국에 동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헨릭은 노골적으로 한국 투자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면 남는 건 쓰레기뿐일 겁니다. 과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사회적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릭의 발언에 동조했고 불매 운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카롤라였습니다. 교수님, 왜 이러세요? 헨릭 회장님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LG건은 실제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카롤라, 너는 이미 그들 편에 선 건가? 네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독립성보다 외국 기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께 실망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하시다니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려 할 뿐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브로츠와프 방향에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위대가 브로츠와프의 한 한국 음식점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롤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에 브로츠와프로 와보세요.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셔야 해요. 창밖을 내다봅니다. 거리에는 한국 제품 불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론은 우리 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걸까요? 이런 갈등과 분열이 폴란드를 위한 일일까요? 전화기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브로츠와프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내 신념을 굳게 지켜야 할까요?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카롤라의 초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 대신 헨릭이 주최하는 경제포럼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경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브로츠와프 지역 경제 보고서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숫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ALG, 에너지 솔루션, 9,500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간 86기가와트의 EV 배터리 생산 능력, 폴란드를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 도약시켜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9,500개의 일자리는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에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유럽 최대 규모라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헬릭이었습니다. 마렉, 내일 경제 포럼 준비됐나? 우리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해. 네, 준비 중입니다만, 헨릭, 혹시 브로츠와프 경제보고서 보셨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헨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경제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 제품 불매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혼란이 읽혔습니다. 경제와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 콘퍼런스 홀은 각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헬릭이 먼저 연단에 올라 한국 투자의 위험성을 역설했습니다. 폴란드 경제는 폴란드인의 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준비한 연설문을 펼쳤지만 갑자기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카롤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실망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적 자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이어가는데 뒷문이 열리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예고 없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연단으로 향했고 주최 측은 당황스러움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정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장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츠와프 공장은 폴란드를 유럽 전기차 혁명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86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은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최대 규모입니다. 헬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이건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장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마노프 회장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고립이 아닌 혁신에서 옵니다. LG의 기술력과 투자는 폴란드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유럽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욱이 LG의 ESG 정책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폴란드의 녹색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한국 기업이 정부의 공식 지지를 받다니 청중들은 장관의 발표에 박수를 보냈고 저희가 준비한 포럼은 완전히 빛이 발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헬릭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이건 배신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들, 카롤라의 실망한 눈빛,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모든 것이 제가 믿어왔던 바와 충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통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섰습니다. 브로츠와프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신념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롤라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포럼에서 봤어요. 교수님이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브로츠와프로 와주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통화가 끝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한국 투자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적 기회를, 다른 쪽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협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카롤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로츠와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폴란드 경제협회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인사들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카롤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모든 면을 살펴보는 게 학자의 의무니까. 사실 저도 제가 왜 가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의무감,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일까요? 포럼장에 도착하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취재진도 많았습니다. 헨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헨릭 회장님은 오늘 불참하셨어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셨죠. 옆자리 협회 회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포럼의 충격 때문일 겁니다. 사회자가 다음 연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의 이정현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이 아닌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창한 폴란드어에 청중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정현은 파워포인트를 켜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LG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9만 5천 개의 일자리, 35억 폴란드 지워티의 투자, 연간 86기가와트의 생산 능력. 하지만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정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BSS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에너지 독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BSS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 통합을 촉진하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LG의 배터리 기술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에너지 혁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ESG는 우리에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정현은 구체적인 ESG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2025년까지 폐쇄 루프 구축, 지역 사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들. 기술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구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폴란드에 남을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건 아닙니까? 이정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공장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35억 폴란드 원 이상을 투자했고 현재 추가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단기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폴란드 인재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500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폴란드인이며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의 유입이 폴란드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는 장벽이 아닌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내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합니다. 동시에 저희 문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 아닐까요? 그의 답변에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카롤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말을 고르느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흥미로웠어. 생각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더구나. 카롤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내일 공장 방문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브로츠와프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 협력. 이것들이 정말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저 멋진 말에 불과할까요? 내일 그 답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브로츠와프의 LG 공장으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브로츠와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폴란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숲, 작은 마을들. 이곳이 저희 조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자리 잡은 한국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수님, 곧 도착해요. 카롤라가 옆자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멀리 브로츠와프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외곽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에요. 카롤라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이정현 매니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코발스키 교수님,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정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전모를 써주시겠어요? 안전 장비를 갖추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천장 아래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배터리 셀 생산 구역입니다. 이정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생산 과정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24시간 모니터링하죠.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86기가와트 시간이라고 하셨죠. 네, 이는 약 10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한국에서 수입된 건가요? 이정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는 한국에서 했지만 많은 부분이 유럽과 폴란드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현지 공급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폴란드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고 본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한국 공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에너지 관리센터였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설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에너지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현재 사용 전력의 6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 달성이 목표죠. 스크린 한쪽에는 BSS라고 표시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죠. 다음 설명에 더 놀랐습니다. 현재 저희는 PG와 협력하여 263메가와트 900메가와트 시간 규모의 BSEX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겁니다. 교육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폴란드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한 훈련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브로츠와프 대학 졸업생인데 졸업 전에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어요. LG 덕분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폴란드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같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없나요? 이정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혁신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학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죠.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과 폴란드인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이정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정현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정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배터리 공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냐고 물으시려던 건가요? 제 생각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LG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2050년 탄소 중립, 그리고 유럽 내 최대 전력 자립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창밖으로 공장 부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는 지붕,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일하는 폴란드 직원들. 우리가 너무 오해했던 것 같군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카롤라가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품어왔던 의심과 불신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귀가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브로츠와프의 실루엣이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해도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폴란드의 경제적 독립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종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협력이었습니다. 카롤라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잠시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이곳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어.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브로츠와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자꾸만 그곳에서 본 광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로봇팔의 정교한 움직임, 열정적인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직원들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 노크 소리에 생각이 끊겼습니다. 들어오세요. 조교가 신문 한 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신문을 펼쳐보니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한국의 기술력, 폴란드의 미래를 바꾸다. 놀랍게도 이 기사는 제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바로 그 신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주요 언론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조교가 말했습니다. 맞아, 흥미롭군.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브로츠와프 시민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업이 왜 여기에 오나 했어요. 그런데 이젠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LG에서 일하고 있어요. 좋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까지 제공받고 있죠.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졌어요. 신문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경제적 침략기, 실제로는 많은 폴란드 가정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헬릭이었습니다. 마렉, 시간 있나?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헨릭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강한 어조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대학 근처 카페에서 헨릭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로츠와프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보고 싶었어. 어땠나?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들은 정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더군. 헨릭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지난주에 비밀리에 방문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헨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제 포럼 이후로 계속 고민했어.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들의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헨릭의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에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경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 강의실은 평소보다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국 자본을 경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최근 브로츠와프에서 본 것은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평소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 형이 LG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 생산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술 교육을 받고 관리자 과정을 밟고 있대요. 형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포스터는 사라졌고 대신 시청 앞에는 폴란드와 한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유럽 전기차 혁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경제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폴란드 에너지 독립 프로젝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카롤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뉴스 보셨어요? 대단하죠? 이제 프로젝트 팀에 폴란드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해.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 공원을 산책하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춤을 배우고 케이팝 댄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한국어 강좌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노인들까지 안녕하세요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장 한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현을 발견했습니다. 코발스키 교수님, 오셨군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정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저희도 폴란드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직원들이 폴란드 전통 춤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한국인 직원들이 폴로네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문화는 정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반쯤 쓰인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경제의 미래, 자주성과 개방성의 균형이라는 제목의 새 책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이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진정한 경제적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르샤바 대학경제학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경제 협력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평소와 달리 등록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제학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정현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줄에는 카롤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 첫 문장에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문화를 잠식할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브로츠와프 LG 공장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LG의 ESG 목표와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폐쇄 루프 시스템, 재생에너지 통합,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폴란드 경제와 환경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기적 안목입니다. 청중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기별 성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LG가 보여주는 접근법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후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ESG 목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가치와 비전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폴란드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LG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B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발표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기술 이전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것은 양방향 교류였습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브로츠와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 전 세계 LG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근면성과 혁신 정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폴란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LG 공장의 폴란드 직원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작업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팀워크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적 유사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2000년대의 심각한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과 경제학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ESG 목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50 탄소 중립은 매우 야심찬 목표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이미 브로츠와프 공장은 60%의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와 기술력을 고려할 때 2050년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와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충돌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돌이 아닌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인 정신과 그들의 기술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LG 공장에서는 폴란드의 제조 전통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경제학도들의 눈빛에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묻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LG와 여러 대학들이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조금 흩어진 후 카롤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한국은 단지 투자자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야. 그 말에 카롤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의 변화가 너무 기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이정현도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본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장을 나서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을 경계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철학을 전파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책상에 앉아 새 책의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폴란드 경제의 미래, 자주성과 개방성의 균형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의 세미나에서 얻은 통찰을 더해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따스한 봄 햇살이 브로츠와프를 비추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르샤바에서 기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새 공장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카롤라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LG 직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카롤라, 정식으로 일하게 된 거야? 그녀가 자랑스럽게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네, 인턴십 이후 글로벌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LG와 폴란드 대학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녀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 활기차게 나아가는 모습은 스승으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동안 많이 배웠겠어. 카롤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행사장으로 걸어가는 길, 많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렸던 이곳에 이제는 폴란드 한국 우정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두 나라 국기 색상으로 조화롭게 꾸며진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 카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공장 착공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공원이에요.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거래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LG 본사 임원들까지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정현이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코발스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좌석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를 따라가니 앞줄에 마련된 자리가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헬릭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렉, 마침내 이날이 왔군. 헬릭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적대감 대신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찾아오는군. 헬릭이 웃었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야. 특히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때는. 폴란드 총리의 연설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경제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두 번째 공장 착공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를 넘어 우리가 유럽 전기차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 CEO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유럽 최대의 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장은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추가로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000개의 새 일자리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이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큰 걸음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상징적인 첫 삽을 뜨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폴란드 총리와 LG CEO가 함께 삽을 잡는 모습은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고 양국의 전통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국 북춤에 이어 폴란드 전통 춤 폴로네즈가 이어지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요. 이정현이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미래의 모습처럼 느껴지네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때로는 불신까지. 하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리셉션이 한창일 때 한 그룹의 대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LG와 바르샤바 대학이 공동으로 미래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한대요. 저희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구나. 열심히 참여해 보렴. 해가 지기 시작하자 행사장 뒤편으로 걸어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브로츠와 앞의 도시 풍경이 보였고 그 옆으로 LG 공장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넓은 들판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강의실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카롤라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의에 참여해도 될까요? 제가 LG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물론이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행사장을 둘러보다 이정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차를 대접해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어요. 감사의 말에 겸손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보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정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 속에는 두 나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폴란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롤라가 보내준 새 공장의 조감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경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유럽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 말이 제 새 책의 마지막 문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폴란드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의 강의를 기다리며 제 마음은 이미 그 희망찬 미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